오늘은 보나트 카드를 활용한 정석 코칭이라는 주제로 윤영돈 코치님이 강의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저희 협회 특강 최다 출연 강사님으로 아마 기록되지 싶은데요. 그래서 보통 많이 올 때는 50명씩 또 왔는데 이 사람들이 몇 번 딱 들었다고 말이야. 안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강의가 들어도 들을 게 있고 또 좋은 분이니까요. 여러분하고 오랫동안 또 같이 함께 하셔도 좋은 분입니다. 저는 벌써 한 20년을 이렇게 같이 함께 했는데요. 같이 많이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윤영동 코치님 보면서 나이는 어리지만 제가 또 따라가는 입장에서 브랜딩 열심히 하셔가지고 열심히 했고, 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서로 열심히 치열하게 나쁜 경쟁이 아니라 긍정적인 서로 자극을 주고받으면서 달리고 있고요. 윤영동 코치님이 그 어떤 분보다도 열심히 정말 자기 길을 온전하게 나아가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늘 배우고 익히고 겸손한 자세로 성실하게 나아가신다면 분명히 더 멋진 일들 해 나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연사 윤영돈 코치님 모실 테니까요. 여러분 오디오 켜시고 박수 한 분만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네.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이 정도? 네. 잘 들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이크 상태는 이걸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예. 강의 이제 앞서서 우리가 한번 오늘 감정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어떤 감정을 갖고 이렇게 오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강의도 이제 진행하면서 하나씩 파워포인트 띄우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됐는지 좀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제가 좀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상당히 이성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살면서 늘 이게 감정적인 거에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 10년 전에 아이들을 키우는데 보니까 이 정서라는 게 참 중요한데 이 부분을 알려주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교육을 받고 여러 가지 코칭을 배웠던 것들이 감수성 훈련서부터 시작해서 정서 코칭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배웠어요. 배우고 내가 이 부분을 하는데 이게 좀 지나면 내가 또 까먹을 것 같아요. 또 이게 배웠을 때 어느 정도 이거를 익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해볼까 고민하다가 정석 카드라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워크숍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때가 2012년 현충일 날이었어요. 현충일 날, 그때 이제 현충일 날 쉬니까 그때 한 8시간 정도 신촌에 센터에 이제 아는 센터장님이 있어가지고 거기 좀 이렇게 빌려달라고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서 이 코칭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공지한 다음, 그때는 카드도 아직 개발이 된 게 아니고 그냥 정서 코칭을 좀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시작을 했고요. 그게 계기가 돼서 정말 의외로 교수님서부터 여러분들이 오신 거예요. 현충일 날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이게 꼭 우리나라에 필요하겠다 이게. 근데 이제 심리학적으로 이제 하시는 감정 코칭, 감정에 관련된 그런 카드들도 있는데 코칭적 관점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실천해서 쓰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시면 어느 정도 이론적인 것보다는 이게 실제로 사용되는 부분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또 잘 모르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한 장 준비했고, 이 그림은 제가 손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제가 요즘 디지털 드로잉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이패드나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고, 이게 이제 사진을 갖다 놓고 사진을 이렇게 따라 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아날로그에서는 되게 그리기가 어렵지만 디지털에서는 이게 그리기가 좀 수월한 부분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는 것이 이게 예술적으로도 우리가 오늘 요 부분이 나왔는데 뭐냐면 정서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예술을 해보고 미술을 해보고 이게 후반전, 인생에서 전반전하고 후반전이 갈수록 예술과 가까워져야 돼요. 내가 시가 됐든 소설이 됐든 뭐 아니면 음악이 됐든 아니면 미술이 됐든. 근데 정서 코칭에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게 음악적인 거 좋고요. 미술적인 거 좋고요. 또 시를 쓴다든지 이런 아트적인 거를 할수록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만나는 분들은 이제 커리어 코칭을 하거나 뭐 진로 상담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에게 왜 정서 코칭이 중요할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그레이스 선생님 한번 소리 한번 켜보시고 그분들에게 이렇게 보면 직업을 찾거나 취업을 하는 사람에게 왜 정서 코칭이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그 내담자의 어, 삶에 개입이 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저희가 제대로 된 코칭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석적인 또 정서적인 이런 그 코칭이 돼야 되어서 커리어 코칭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야,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야,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지금. 특히 이게 정서가 불안전하는데 거기다 코칭을 아무리 해봤자 사실은 그 정서를 우선 불안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만일에 이제 우울한 부분이 있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 있으면 긍정적인 감정을 끌어와야 되고 너무 또 긍정적인 것도 좋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 긍정적이면 현실을 제대로 못 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좀 더 객관화할 수 있도록 이 부분들을 봐야 됩니다. 정서가 왜 중요하냐면 정서와 관련된 게 바로 동기라는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동기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는 것들을 우리가 동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정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실전으로 같이 한번 오늘 체크할 것도 있고요. 뭐 오늘 같이 이야기할 게 되게 많더라고요. 오늘 사람이 많으면 오히려 안 되는 날이에요. 사실은 이런 정서 코칭을 할 때는 사람이 적을수록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내가 요번 주를 쭉 생각해 보세요. 요번 주, 한 주 동안 내가 최근에 좀 느꼈던 감정을 좀 생각해 보세요. 이 감정이라는 것은 이제 흘러가는 거거든요. 너무 감정에 빠져 있어도 문제지만 또 감정을 너무 둔감하면 또 문제예요.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는데 이 감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걸 알기가 어려우니까요. 좀 감정을 제시해 드릴게요. 자, 요 감정을 보시고 채팅창에다가 세 가지의 감정을 선택해 보려고요. 오늘만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 한 주 동안은 아까 얘기했지만 한 주 동안 다 얘기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오늘 내가 뭐 오전에 어떤 감정이었고 오후에 점심 먹고 어떤 감정이었고 이제 오늘 딱 들어와서 지금 어떤 감정인지 한번 내 감정을 한번 이렇게 선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관없이 세 가지를 채팅창에다 한번 적어보세요. 감정을 여기서 선택하셔서 세 가지를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우리 이도원 선생님, 감정을 선택하셨는데 그 감정을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우선 기대감은 오늘 또 이제 좋은 이런 강의 들을 수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또, 힘들고 뭐 이런 게 있어도 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 좋은 강의 듣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7월 달에 조금 이런저런 그 강의 때문에 바빴는데 좀
오랜만에 쉬면서 이렇게 들으니까 좀 편안함도 있었고 그래서 세 가지 골라봤습니다. 네. 지금 이 기법은 뭐냐면 바로 가트만 박사가 얘기했던 것 중에 뭐냐면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는 거예요. 우리 감정이라는 것이 그냥 날아가잖아요. 근데 그 감정에다가 이름을 지금 붙여보시는 게, 이 감사함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 결국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이게. 그럼 내가 그걸 인지하니까,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이 사람이 뭔가 하고 싶은 부분도 생기고, 그리고 나중에 그 진로를 결정할 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정이라는 부분, 그리고 정서라는 부분 두 가지가 또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최민철 선생님 한번 소리 켜보시고요. 자, 감정을 좀 하나 설명을 해보세요. 네, 일단 제일 먼저 좀 걱정을 선택했던 이유는, 지금 좀, 제 생활 패턴에 큰 지금 변화가 몰려오고 있어가지고, 원래 좀 보수적인 성격인데, 갑작스럽게 개혁을 맞이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불안이 겹쳤고요. 그런데 또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결국은, 이게 제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순리대로 되는 건데, 이게 좀 마음을 내려놓다 보니까 이게 또 한편에서도 좋은 일도 생기고 또 좀 이제 내려놓게 되더라 하는 차원에서 좀 편안함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야, 대단하시네요.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은 또 안 좋다라는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걱정이라는 걸 안 하면요, 나중에 큰 사고 나요. 오히려 걱정을 함으로써 내가 뭐예요? 뭔가 잘못된 부분들을 먼저 예시하고 그거를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막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걱정도 부정적 감정도 그 안에 긍정적 의도가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코칭은.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만 보지 마시고요. 부정적인 감정들도 한번 살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또 요즘에 착각하는 분들이 뭐냐면 강점 코칭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강점만 이렇게 우리가 코칭하잖아요. 취업에서 떨어지거나 오히려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이 균형을 잡히려면 강점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강점이 그림자로 나타나는 그 약점을 잘 보완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보완을 안 하고 나는 이 강점을 갖고 있으니까 무조건 그 강점으로만 간다? 그러면 나중에 그게 느껴지니까 조직 안에서는 이 사람 우리 안 쓸 거예요. 이래. 이게 그렇기 때문에 빛과 그림자를 같이 보는 사람이 돼야지 시야가 넓어지고 확장이 돼요. 이거를 우리가 자아 확장력이라고 합니다. 자아를 확장시켜야 돼요. 근데 내가 그 감정에만 빠져 있으면 그러면 이게 어웨이크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지금 아주 좋은 말씀 하셨어요. 내가 이거 걱정을 했고 그 걱정이라는 것이 결국에 불안한 부분들도 이제 조금 그런 걸 내려놓으니까 편안함으로 왔다. 이런 것들이 자기가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감정은 손님과 같아서 왔다가 가는 거거든요. 주체는 내가 돼야 되는데 감정이 하나가 돼버리면 내가 감정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요, 사회생활도 잘 못해요. 그 의외로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정은 하나의 손님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중요하다. 감정은 손님이라 나하고 일치하지 않고 얘 또 화가 왔구나. 그래야지 내가 덜 다쳐요. 근데 내가 화하고 일치하면 내가 무슨 사고를 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정을 우리가 잘 컨트롤하고 감정을 잘 다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그레이스 선생님 한번 소리 켜보시고 어떤 감정들을 좀 느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저는 오늘 어제까지 마무리되는 교육을 무사히 잘 끝마쳐서 오늘은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또 어제 끝마쳐서 오늘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너무 여유를 가지고 지금 즐겁게 이 교육을 편안하게 받고 있습니다.
네, 아, 그래서 예, 되게 얼굴도 편안하신 것 같아요. 되게, 아유, 그렇죠? 그리고 예, 감사합니다. 행복, 여유, 즐거움. 네,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내가 네, 행복하고 여유 있고 즐거움이 있는데, 우리 감정이라는 건 시원, 섭섭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원한 면이 있으면 섭섭한 면도 있어요, 이렇게. 네, 그러면 반대 감정을 좀 읽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긍정적인 감정만 읽어보셨는데, 부정적인 감정이 내 안에도 어느 정도 몇 퍼센트라도 있더라고요. 그걸 네, 한번 반대 감정 읽어보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행복, 여유, 즐거움 중에 여유 있죠. 네. 여유의 감정의 반대 감정은 뭐죠? 내일 해야 할 일이 잔뜩 있다는 거. 그 잔뜩하게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 네, 그걸 봤을 때 나는 어떤 감정이 드세요? 약간, 약간 걱정스러움. 걱정스러움, 좋습니다. 네, 또 어떤 감정? 두려움. 두려움, 네, 또 부담감. 부담감. 네, 지금 그 감정을 느끼신다는 거는요, 지금 이 세 가지 감정도 느꼈지만 그 감정을 끌어서 내가 느끼시게 되면 더욱더 편안하게 되고 전체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조화로운 하모니를 추구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근데 내가 긍정적인 감정을 다 보고 있으면 지금 밀쳐놨던 그 감정을 내가 못 보게 되면 그러면 그 부분도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정이라는 걸 더 많은 감정을 볼수록 훨씬 더 시야가 넓어지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본다. 자, 네, 그래서 긍정적인 감정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부정적인 감정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전체를 보려고 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깨달은 게 있다면 우리 그레이스 선생님은 어떤 부분들이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잠시, 어, 앞부분에 얘기하셨을 때 부정적인 감정이 안 좋지만은 않다. 왜 그러냐면 현실적인 문제를 그래도 걱정을 하고 해야 그것이 바르게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데 그 걱정을 전혀 안 하고 그냥 좋기만 한다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너무 그게 확 와닿았습니다. 네, 금방 그렇게 또 잘 자각하시고 또 느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게 이제 코칭 하실 때, 우리가 아이들, 뭐, 대학생을 하든, 청소년을 하든, 뭐, 직장 일을 하시든, 처음에 세 가지 감정 정도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효과는 라포를 형성할 수가 있어요, 라포. 그들하고 감정을 나누니까 훨씬 더 내가 너무 직접적으로 너무 코칭으로 가거나 상담으로 가버리면 중간에 라포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한번 서로 감정을 터놓고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본격적인 코칭이나 우리가 상담으로 가면 훨씬 더 좋은 상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조금 감정에 대해서 다루고 진행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좀 하기 위해서 제가 요 세 가지 감정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해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냥 할 수도 있지만 조금 안내가 좀 있으면 좋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 정석 카드라는 카드를 통해서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셨던 게 예를 들어서 내가 기쁨이라는 거가 있었고 즐거움이라는 게 있었다. 그러면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게 비슷해 보이더군요, 감정이. 근데 그 감정을 내가 분화해서 그것을 내가 더 알수록 우리가 어른이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감정을 그냥 쾌와 불쾌만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면만 있고, 짜증나. 애들을 보면 짜증나. 아니면, 즐거워. 이 두 가지로 나눠진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점점점 그것들이 내가 감정의 분화라고 해요. 감정의 분화가 될수록 훨씬 더 다양한 감정들을 느낄 수 있고 미묘한 감정들까지 느낄 수 있으니까 훨씬 더 그게 어른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감정을 조금 더 이게 자세하게 우리가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기쁨하고 즐거움이라는 부분을 여기 뒤에 이제 카드의 뒤에 보면 기쁨이라는 것은 내적 욕구를 충족되어 있을 때 흡족한 정서를 말한다. 기쁨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가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가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다. 아, 기쁨이라는 것은 내면의 에너지구나. 이게 이제 기쁨의 에너지라면 여기 보세요. 즐거움. 즐거움이라는 것은 자신이 좋아서 하는 외부 활동을 통해서 대상에 몰입하는 감정을 말한다. 즐거움이라는 것은 어려움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에너지의 힘이다. 아, 즐거움이라는 것은 외부 활동에 의해서 일어나는구나.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두 가지 중에 내가 너무 기쁨만 추구하면 혼자 가더라요. 혼자 책 읽고 혼자 가다 보면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해지냐면 이 즐거움이 부족해져요. 반대로 내가 친구들하고 공만 차고 즐거움만 추구하다 보면 나중에 기쁨을 못 느끼게 돼요.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자기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감정의 분할을 좀 더 우리가 봐야 되겠다. 자, 이건 원래는 이제 감정 카드나 정서 카드를 가지고 이렇게 실제 갖다 놓고 이게 찾은 다음에 뒤집어서 하나씩 하나씩 읽어보고 그리고 질문을 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지금 당신이 가장 기뻤을 때는 언제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기쁜 상황을 찾아보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또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나 이 정서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한 사건을 끄집어낼 수가 있는데 그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 사람의 에너지가 돼요. 부정적일 때는 해석에 따라서 그거를 레질런스로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의 갖고 있는 부분들을 또 이렇게 강점화 시킬 수가 있고요. 반대로 내가 긍정적인 부분이었다 그러면 긍정적인 부분을 또 강점으로 우리가 또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과거에 대한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해 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이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 자, 이 세 가지를 움직이는 게 있기 때문에 감정이라는 부분은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라는 부분을 잘 다뤄야지 그냥 감정이라는 걸 무시해버리고 생각에서 그냥 행동만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러면 주변 사람들과 감정을 소통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소통하려고 노력하시는 거 그 자체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실제 지금 이 PT가 중요한 건데요. 요거 PT는 꼭 기억하십시오. 요 PT. 그래서 정서와 감정의 차이를 보면 이 감정이라는 것은 현재 표면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현재 내가 느끼는 것. 그리고 정서는 내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정과 정서는 약간의 층위가 다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설명하는 거는 감정은 그냥 가지라고 생각한다면 정서는 뿌리라고 생각하라. 정서는 오래전서부터 어렸을 때서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영향을 주면 그건 우리가 정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감정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에 좀 느껴지는 것을 우리가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감정이라는 건 어떤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시적 마음의 현상이라면 정서는 희노애락같이 표출되기 쉬운 지속적인 마음의 근본을 의미한다. 뿌리 같은 거를 우리가 정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핵심 정서라는 게 그 사람이 보면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좀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이제 화가 좀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람 수치심이 좀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애니어그램에서 보면 그 우리가 이 머리형들은 두려움이나 겁이 좀 많고요. 그리고 우리 그 감정이나 이런 감정형들은 실제 뭐가 문제냐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수치심 같은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내 장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 이제 분노나 화가 많은 거예요. 내가 그걸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어떤 정의감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죠.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이 초기 기억에서 핵심 정서를 우리가 알아볼 때 좋은 질문이 보통
5살에서 6살, 7살 그 사이에 본인이 하나의 사건을 기억해보고 그 사건이 본인에게 어떤 감정을 생각하는지를 한번 얘기해보는 것들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장 어렸을 때 기억나는 자신의 모습을 한번 얘기해보세요. 예를 들어 그레이스 선생님 한번 소리 한번 켜보시고 가장 내가 어렸을 때 한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어떤 감정적으로 5살 때도 괜찮고, 아무거나 5살, 6살 때. 예? 아무거나 아무거나 괜찮아요. 아무거나. 예. 네 말씀해드려요. 네네네. 바로 제가 어제 이제 책 내는 이야기에서 옛날 추억을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직도 제가 이제 생생하게 좀 기억을 하고 너무 꾸러기 같은 장난인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번데기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번데기를 훔치려고 번데기 한 주먹을 훔치려고 가다가 그게 왜 뜨겁지 않습니까? 그냥 어린 마음에 그 뜨거웠던 그거는 그 장사하시는 그분께서 다른 데로 살짝 보고 있으셨을 때 막 뛰어가지고 번데기 한 줌만 제가 훔쳐야지 이러고 탁 손을 넣었는데 뒤었고 그 아이고. 다음에 들켰고 그리고 밤새도록 이렇게 팔 이렇게 올리고 그 벌섰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때 감정은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재미있고 그냥 그랬는데 이제 뜨거웠을 때 너무 무서웠고 들켜가지고 부모님이 아시면 어쩌나부터 시작해서 두려움, 불안, 뭐 걱정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게 마음의 결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데,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을 같이 보는 거죠. 하나는 기쁨이나 뭔가 재미를 추구하셨던 거고, 그 반대 감정으로는 두려움이나 겁이라는 부분이 같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일을 보면 재밌게 막 시작하시고 또 그거에 대하여 좀 잘못되면 어떡하지? 또 두려움을 또 느끼는 거예요. 이게 양가 감정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우리가 어떤 감정이든 이 감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재미를 하면서도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감정들을 우리가 시원섭섭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같이 감정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핵심 감정은 부정적인 감정은 두려움이나 겁이고요. 긍정적인 감정은 재미나 어떤 이런 쪽에 즐거움 이런 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마음결을 알게 되면 아, 내가 어떤 것들을 내가 좋아하고 나중에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뭔가 새로운 호기심을 갖고 뭔가 재미있는 부분으로 도전하는 것이 나에게 중요하겠구나. 그런 것들이 같이 연결되더군요. 이게 단지 우리가 이 횡단적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횡단적 기법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어렸을 때 나의 감정이 지금도 나에게 영향을 줘요. 이 횡단적 기법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핵심 정서라는 걸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그 핵심 정서라는 게 나에게 아주 중요하다. 이 부분, 그리고 그걸 잘 우리가 인지할수록 나의 좋은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코칭에서는 그 부분을 꼭 이야기. 저하고 얘기하시면서 그레이스 선생님이 좀 깨달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같이 이렇게 있어야 될 감정들은 그러니까 인지해야 된다는 거. 네네네. 네네. 그걸 느꼈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되게 중요한 오늘 그 깨달음을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동전의 양면처럼 꼭 반드시 그거를 한번 내가 너무 긍정적인 것만 보지 마시고 반대로 이렇게 한번 동전을 돌려보듯이 이게 돌려볼 수 있으면 그게 여유가 생기더군요. 근데 한쪽 면만 보게 되면 확증 편향에 빠지기가 쉽고 그러면 잘못 보기가 수월하니까 그걸 좀 조금씩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밀철 선생님도 한번 소리 켜보시고 질문을 한번 이거는 코칭하실 때 많이 써볼 수 있는 질문이더군요. 뭐냐면 내가 가장 어렸을 때 기억 중에 하나의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해서 초기 기억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최민철 선생님은 언제 제일 그 어렸을 때 한 5살, 6살 때 그때 기억나는 기억을 하나, 그냥 아무거나 괜찮아요? 상관없이 하나 얘기해 보시겠어요? 5살, 6살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7살에, 네네네, 7살 때. 네, 7살에 좀 그 유치원이 아니고 웅변학원 다니는데 좀 너무 뭘 못해가지고, 좀 원장 선생님한테 머리 맞았던 기억이 나고요. 네네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좀 자꾸 그런 것들이 상처가 돼서, 저기 이제 유치원 안 가겠다고 하니까 어머니께서 한번 홧김에 그 유치원 가방 다 갖다 그 쓰레기통에 버리시면서 가지 말라고 그냥 그렇게 유치원을 안 가게 해주셨던 그런 기억? 예. 좀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걸 갖다가 이렇게 좀 참아야 됐는데 막 그런 걸 막 못 참고 못 견디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약하고 좀 이렇게 뭔가 좀 한심하다고 이렇게 좀 그런 좀 눈치를 받은 거?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감정은 어떠셨어요? 참, 뭐, 아무래도 뭐, 저 자신이 안타깝고,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부모님이 저를 미워하는 느낌을 받으니까, 저도, 이게, 이렇게 해서 될까? 답답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보는 거죠. 답답함이라는 부분도 되게 중요한 감정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내가 뭔가 답답하다는 거는 내가 뭐가 하고자 하는 욕구가 거기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답답함이라는 부분을 내가 알아내면 뭐가 답답하지? 그러면 그 안에 나도 모르는 내 무의식 속에 숨겨져 있는 나의 감정을 또 인식할 수 있으면 훨씬 더 나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기가 수월하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내적 동기라는 자유로움을 가질 때 비로소 인간은 어떤 거든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해야지 일을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로움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본원적인 감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자유로움이라는 부분을 끄집어낼 수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최미조 선생님 아주 소중한 기억 같이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와. 우리 이동원 선생님도 한번 소리 한번 켜보시고 초기 기억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다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글쎄, 어릴 때 기억 중에 뭐,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거는 뭐,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요. 부모님 잃어버려가지고, 혼자 울면서 막 이렇게 찾고 막 이러다가 이제 뭐, 다행히 다시 만나긴 했지만, 그랬을 때 막 저렇게 막 두렵고 불안하고, 몇 살 때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그랬던 게 이제 아무래도, 예, 가장 좀 기억이 선명하죠. 그런 게 안 좋은 기억 중에서. 네, 그런 게 생각이 나네요. 네네. 그것도 한번 중요한 장면이더라고요, 지금. 왜 중요한 장면이냐면, 예를 들어서 뭔가 잃어버렸다라는 감정, 그거는 어떤 감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잃어버린다는 게 뭔가를 이제, 어, 뭐 상실감 이런 거에 포함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좀 뭐 성인이 돼서도 잘 다루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되게 중요합니다. 그 핵심 감정 중에 제가 어렸을 때 잃어버렸던 기억들도 많이 나에게 있더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안에 내가 뭔가 잃어버리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민감해요, 저도. 그래서 그 민감성이 높은 게 핵심 정서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그게 내가 민감성이 높다는 거는 다른 사람들은 그 감정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내가 그 감정에 신경 쓰거나 내가 민감한 부분들을 내가 갖고 있다는 걸 알면 그것이 내가 또 나중에 내가 하는 일하고도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잃어버리는 부분들을 잘하는 사람들이 보면 나중에 또 자기가 도전하거나 이런 쪽에 또 잘하는 분들도 같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같이 우리가 이 핵심 정서를 같이 다루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서에 대한 오해와 우리가 진실을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가 착각하는 게 어떤 감정은 좋고 어떤 감정은 나쁘다. 이 자의적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감정은 정당하다. 모든 감정은 그 사람이 뭐 어떤 감정을 느꼈든 뭐 정신 이상자가 아니라면 감정은 다 정당하다.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뭐 화를 내면 저는 화 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특히 1인 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무조건 와이프들 잘해야지 오래 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뭐 해달라면 다 해주고, 될 수 있으면 제일 중요한 고객은, 이 집안에 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두 번째가요,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한 가지 사건에도 여러 정서가 섞여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결혼식 날 막 울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 와우, 결혼식 좋은 날 왜 웃냐? 막 그러는데 그 사람은 공감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랑 헤어져가지고 우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시원한 면도 있지만 섭섭한 면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느껴주려고 노력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정서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고, 나빠 보이는 정서에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봐야 될 게, 내가 그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즐거움을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면 조심성이 없어질 수도 있고, 걱정이 많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할 수도 있고요. 싫어하는 정서를 느낀다 해도 항상 그 안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보는 마음도 되게 중요할 수 있죠. 그래서 긍정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부정적인 상황도 긍정적인 의도를 찾으려고 하면 긍정적인 의도를 찾을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 막 화를 내고 막 그러는데 왜 부모님이 화를 낼까 생각해보면, 나를 정말 그 소중하게 생각하시니까 저렇게 화를 내는 거구나. 그렇게 또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긍정적인 의도를 우리가 찾으면 사실은 서로서로 소통하는데 중요한 부분을 할 수 있더라고요. 지금 느끼는 어떤 감정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분노를 이렇게 막 했어요. 근데 사실 그 분노가 나중에 왜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얘기를 해보고 코칭을 하다 보면 사실은 그 안에 그 사람을 무시해가지고 서러움이 숨어 있다가 나중에 분노가 되고, 분노가 나중엔 폭행이 되고 막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냥 옆에 가는데 하나의 무시만 했는데 그게 그 사람이 쌓였다가 나중에 폭발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계든지 사실은 감정에 대해서 소중하게 다뤄줬어요. 그래서 오늘 한 가지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치를 하는 사람이든 강사를 하시는 분들, 정서 코칭을 배웠다 그러면 정서란 존재다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정서를 얘기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 정서가 그 사람이 긍정적인 정서든 부정적인 정서든 다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내가 옛날에 이제 저희 와이프가 좀 굉장히 완벽주의자에다가 부정적이에요, 되게. 저는 되게 긍정적인데 저희 와이프는 되게 부정적이야. 그래서 이제 헤어져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도 이제 제가 이 정서를 배우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저희 와이프도 좋아지고 저도 좋아졌어요. 그래서 특히 정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면, 옛날에는 왜 이렇게 사람 부정적일까 막 생각해 봤는데, 또 그 사람은 또 그 부정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거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또 어떤 본성이에요, 본성. 그리고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똑같이 공통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상보적인 관계를 적어놓으세요. 상보적인 관계도 있어요. 상보적인 관계는 뭐냐면, 내가 그걸 안 갖고 있으니까, 난 부정성을 잘 안 갖고 있는데 저 사람이 부정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 내가 물건을 하나 살 때도요, 사실 나는 그냥 그 좋은 면만 보고 사더라고요. 근데 이게 잘못 사가지고 이걸 나중에 문제가 되면 어떡하지? 이걸 생각하는 사람은 또 그걸 봐요. 그래서 저는 주변 사람들 때도 뭐 이렇게 살 때도 물어보면 그걸 보는 사람이 있고, 저는 잘 못 보는데 그걸 잘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상부적인 관계가 되죠. 상부적인 관계를 코칭은 파트너십이라고도 할 정도로 우리가 사실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배울 점이 있는 거죠, 사실은. 같으면 배울 점이 없죠. 보통 똑같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배울 점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어요. 또 한 가지 좀 보면요. 지금 이제 중요한 거니까 요거 하나 더 있어요. 요거. 정서에 대한 오해와 진실인데 요 부분 좀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면 좋을 텐데요. 정서는 내가 이미 가진 가치 판단과 생각에서 나온 아웃풋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명한 그
공항에서 먹은 과자라는 그 광고가 있습니다. 그 광고는 이제 외국 사람이 이제 한 남자가 있고 한 여자가 있어요. 근데 남자가 자기 여자가 이렇게 과자를 자기 거를 먹으려고 하는데 남자가 막 먹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런 남자가 다 있나 막 그러면서 봐요. 그러다 그 남자가 갔어.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가방을 열어보니까 아니 과자가 있는 거야. 아까 그 과자는 그 남자 거였던 거야. 그리고 자기가 그걸 먹었던 거죠.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같은 과자였는데 똑같으니까 자기 걸 저 남자가 먹는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결과는 그 사람 내가 뺏어 먹은 걸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게 되게 유명한 그 광고인데 그 광고를 보더라도 우리가 생각이 달라지면 정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정관념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정서가 달라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정서는 내가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나하고 일치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우리가 막 이거 치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되게 화가 나. 그냥 깜빡이도 안 켜고 막 들어오네. 막 그러면서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너무 화를 많이 내면 내 몸이 다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나는 잠시 화를 경험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화났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화를 잠깐 경험하고 있어. 이렇게 좀 화가 났네. 그래도 너무 화내지 말고 그냥 그리고 옛날에는 막 욕을 한다든지 막 그러면 또 이제 아이들도 있고 또 와이프도 있고 막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어차피 당신도 하다 보면 이렇게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올 때도 있잖아. 막 이렇게 얘기 그럴 수도 있겠지 뭐. 또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하면 서로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더라고요. 정서는 내가 아니고 잠시 내가 경험하는 경험이다라고 하면 훨씬 좋아요. 근데 나라고 이꼴로 시키면 그게 나중에 내가 더 화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정서는 시시각각 변하지만 내 마음의 바탕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치 너 또 왔구나. 이렇게 그리고 이것 또한 영원하지 않고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집착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야, 이것도 왔구나. 그리고 또 이제 지나가겠지. 뭐 이렇게. 정서는 우리 집에 온 손님이라고 생각하시고 나는 주인이고요. 마음은 집이야. 그래서 손님에게 집을 주지 말자. 주인은 나라는 거. 이렇게 꼭 생각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감정의 원인은 나에게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남 탓을 하기에 쉽더라고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화가 났어. 근데 사실은 그것들이 보면 모든 감정은 내가 다스리기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모든 감정의 원인은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다. 똑같은 똑같은 자극을 받았다고 해도 저마다 감정의 반응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에 대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감정을 느끼지가 아니라 저 사람은 저런 존재의 방식을 갖고 있구나. 그러면 감정은 존재라고 했었죠. 존재 방식이라고 그랬죠. 저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 저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두려움이 있으면 사실 인간이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힘도 약한데 동물보다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두려움 때문이었죠, 사실은. 이런 것들이 감정을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봤고요. 지금서부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건데요. 자, 정서 코칭을 단계별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 이 5가지의 접근 방식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첫 번째가요. 상대의 감정 읽기. 아까처럼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리스트를 주거나 카드를 주고 그 감정을 좀 찾아보세요. 뭐 3개를 찾아보세요. 몇 개를 찾아보세요. 이렇게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자기의 상대가 감정을 읽을 수 있도록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의 표정을 보는 에크만이라는 선생님은 표정을 보고 감정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써보지 않더라도 표정을 보고도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표정을 보더라도 표정의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 보일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직접 물어보는 게 제일 좋겠죠. 두 번째 단계는 라포를 형성하는 기회로 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누가 슬퍼하면, 저는 또 왜 찌질이처럼 저렇게 울고 있어? 이게 아니라, 오히려 울고 있으니까 또 내가, 이게 저 친구랑 요번에 어떻게 보면 친구가 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또, 너무 울지 마. 그러면 또 친구가 돼요. 나중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렵고 힘든 우리가 보통 긍정적인 사람일수록 결혼식이나 뭐 축하할 때는 잘 가요. 근데 저희 장례식이나 좀 힘들고 막 이런 데는 잘 안 가려고 해. 근데 오히려 장례식 같은 데를 잘 가야 돼요. 그래야지 힘들 때 좀 위로가 되면, 저 친구가 진짜 친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도 앞으로 형성하는 기회로 삼기를 좀 바라고요. 세 번째가 상대방의 감정을 경청하고 공감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감정을 잘 했으면 상대방의 감정을 우리가 공감하고 동감하고 달라요. 공감은 그 사람의 엠퍼시라고 해서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공감해요. 그 사람 신발을 신어보는 거예요, 공감은. 동감은 뭐냐면 그 사람이 슬퍼하니까 나도 슬퍼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약간의 싱크로율만 맞추는 건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못 읽히면 뭐가 되냐면, 야, 너가 그렇게 진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너 진짜 돼봤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동감보다는 공감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걸 읽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겉으로만 하지 말고 진짜 안으로 들어가서 진짜 공감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고요. 네 번째는 정서를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서를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자, 지금 우리 그레이스 선생님, 지금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이제 지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피곤하기는 하는데요. 지금은 감정이 좀 어떠세요? 지금 편안합니다. 편안하세요. 네. 좀 우리가 잘 가고 있나요? 이렇게? 예. 네. 그래요. 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코칭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우리가 마음을 내가 깨달았다. 그러면 깨달은 거에서 끝나지 말고 그것을 테이크 액션이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해요. 그걸 액션으로 갖고 오면요. 내가 깨달은 것이 내가 실천을 할 수 있으니까 달라져요. 근데 나는 깨달으기는 했어요, 오늘. 깨달으기는 했는데 실천을 안 했어. 그러면 깨달은 게 조금 지나면 72시간 지나면요 깨달은 것도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배우고 막 해도 그 배운 것을 내가 적용해 보고 실천해 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왜 코칭이 뜨느냐 하면요. 가르치기만 해가지고는 사실 그 사람이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근데 테이크 액션을 해서 코칭을 하게 되면 액션으로 한 번이라도 해보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성과가 나기 시작하고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코칭이라는 것은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 테이크 액션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코칭은 다 그거를 따라가 보면요, 운동하고 관련이 있어요. 코칭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너게임이라는 책을 통해서 코칭이 알려졌는데 그 이너게임이라는 그 책을 쓰신 분은 테니스 코치였어요, 원래. 근데 테니스 코칭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테니스의 행동만 가르치고 스킬만 가르쳐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변하지가 않더라. 이 마인드셋을 바꾸고 내면의 이너게임을 바꿔야지 결국 게임에서 이기더라. 그래서 이너게임이라는 부분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테이크 액션을 하되 마음의 변화를 끄집어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정서 코칭이 왜 중요하냐면 마음의 변화를 끄집어오는 거예요, 사실. 마음을 다루지 않고 우리가 코칭을 했다? 그게 커리어 코칭이든 진로 코칭이든 취업 코칭이든
정서 코칭을 하지 않고 했으면요, 스킬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정서를 다루기 시작하면 존재에 대해서 다루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 라포가 형성이 되고 좋은 코칭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서 코칭을 기본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커리어 코치 협회에서도 지금 이제 책을 3개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 책이 한국 커리어 코칭을 말한다. 이 책이 이제 하나 나왔고요. 두 번째 책이 한국 정서 코칭을 말한다. 한국형 정서 코칭을 말한다. 이게 이제 나왔고, 세 번째 책은 지금 한국형 리더십 코칭을 말한다. 이게 이제 지금 마무리로 이제 지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쓰게 된 것도 우리 이제 하영록 박사님이 저희 회장님이신데 이제 경험이 그쪽에 많으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좀 남겨놓고 이렇게 하겠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 코칭을 우리가 5개로 다루는 거를 하나씩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두 번째가요. 이제 여기 이제 첫 번째 받고 두 번째 라포를 형성하는 삼는 경우인데 이제 학생이나 이제 아이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잖아요. 연결을 시킬 때 좋은 방법이 바로 정서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취업 코칭을 해달라고 하는데 맨날 이력서나 면접 쪽으로만 이렇게 집중해서 코칭을 하다 보면 한 번 받고 다음에 또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데 중간에 연결을 안 되고 안 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뭘 놓친 거냐면 그들의 정서를 공감해주고 그걸 끄집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옛날에 이제 제가 정서 쪽에 약하니까 전 지식 쪽으로 강하니까 지식 쪽으로만 해주고 정서 쪽으로 다뤄주질 않으니까 이게 중간에 신청해놓고 안 오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씩 읽어주고 좀 했더니 그게 나중에 끝까지 이렇게 완주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걸 같이 읽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보이는 감정이 강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만들어서 부드러운 반응 그리고 안정감을 느끼게 하고 같은 편이 돼주는 변호사의 역할로 해주시는 게 좋아. 그게 그랬어. 근데 이제 우리가 또 남편이 돼가지고 남편이 맨날 당신이 잘못했어 막 이러잖아. 남편이 맨날. 그러니까 이게 남편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변호사의 역할을 해줘야 돼. 제가 그걸 좀 일찍 깨달았으면 제가 와이프 때도 엄청 사랑을 받았을 텐데 제가 나중에 깨달아가지고 이거를 하나씩 여기 많이 쌓여 있으시더라고 뭐 얘기하면. 자, 남편이 되지 말고 변호사가 되자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서가 뿌리가 깊은 이유가 이게 7살 이전에는 아예 방어 기제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걸 뿌리가 아예 만들어지기 전에 어떻게 보면 외부 자극에 의해서 자기 기억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게 이제 방어 기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서부터는 요 부분이 이제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때 초기 기억이 한번 만들어지면 자기 정서가 무의식으로 그 정서가 지금까지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아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 나의 그 초기 기억에 있는 나의 내면아이를 잘 지금 풀어주고 해줘야지 내가 이제 성숙한 인간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다루지 않고 그냥 현재의 감정만 다루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에게 숨겨져 있는 나의 모습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어렸을 때의 감정 그런 것들을 하나씩 글로 써보는 것도 되게 효과적이에요. 자서전을 써본다든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글로 이렇게 적어보면 굉장히 도움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그 글을 좀 써가지고 지금 수필을 몇 개 이렇게 써가지고 묶어가지고 문집을 만들어 봤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자기가 자기 삶을 이렇게 글로 써보는 것도 되게 효과적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에 대한 대본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대본을 내가 갖고 있으면 훨씬 더 내 삶에 대한 어떤 진정성을 회복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되기 때문에 자기 삶을 한번 정리해보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뇌.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그냥 뇌가 우리가 이성적인 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감정의 뇌가 있더라. 그 변연계라고 해가지고 감정하고 이성이 연결되면서 스트레스가 감소되더라. 근데 감정을 다루지 않고 그냥 이성적으로만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스트레스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감정을 다루지 않으면 굉장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코칭은 감정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감정을 같이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지금서부터 이제 체크리스트를 해볼 건데, 여기 몇 가지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 질문 좀 몇 개 얘기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강용 선생님이 그 감성과 정서, 감성은 또 달라요. 감정하고 감성은 또 다르고요. 저희 책에도 그거를 분류를 해놨습니다. 아예 감성이라는 단어는 또 감성이 다르고, 감정 다르고, 또 정서가 달라요. 또 느낌도 약간 느낌이 다르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많이 헷갈리는데, 그 감정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필링이라고 하는 거고요. 내가 화를 났다. 그런데 이게 얼굴이 직접 빨개지잖아요. 화가 나면 얼굴이 빨개진다. 그러면 이게 몸으로 반응이 나오면요. 이거는 우리가 정서라고 할 정도로 오랫동안 내 안에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서는 조금 더 그 감정은 현재 중심이라면 정서라는 것은 현재에서 이 과거에 많이 이게 쌓여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정서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건 이모션이라고 해서 내 모션이라는 것은 움직임이잖아요. 근데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움직여서 나오는 것을 이모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필링하고 이모션이 약간 차이가 있다. 필링이라는 것은 느낌이 내가 지금 현재 느끼는 거고, 그게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정서라고 보면 좋겠다. 그래서 정서를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하는 게 희노애락처럼 이게 조금 희가 강한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오래 지켜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되게 기쁨이 저 사람에게 아주 정서로 저 사람이 뿌리가 깊은 것 같다. 근데 어떨 때는 또 슬퍼하기도 하더군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감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약간의 그 차이가 있고, 사실은 무 자르듯이 딱 잘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정서라는 안에 감정이 포함됐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딱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좀 우리가 나눠지기가 좀 나눠지다. 차이는 알겠는데 감정 코치와 정서 코치가 다르다고 봐야 할까요? 약간의 달라요. 감정 코치는 현재 중심으로 가는 거고요. 정서 코칭은 그 사람이 그 과거의 초기 기억서부터 지금까지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부분들을 코칭하는 거니까, 이거는 약간의, 그래서 우리가 정서를 다룰 때는 뿌리가 좀 깊다고 얘기를 표현하고요. 그리고 감정이라는 부분은 이 가지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많이 표현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시고 아주 좋은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감정의 뇌, 그리고 이 감정이라는 부분을 얘기했고요. 감성은 아니고 감정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3단계로 들어가서 상대방의 감정을 경청하고 공감을 할 때 감정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감정을 얘기했다. 그러면 이게 감정 코칭을 할 때 기본 도구가 대화의 3가지가 있는데, 원수가 되는 대화, 그리고 멀어지는 대화, 다가가는 대화가 있다. 네, 원수가 되는 대화는 야, 너 왜 그런 감정 느껴? 막 이렇게 되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리고 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해 주기보다는 그 감정에 대해서 무시해버리거나 그럼 멀어지는 거죠, 사실. 다가가는 감정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발을 내가 신어보고 그 사람 입장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하고 이제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코칭에서는 제일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입장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지금 저가 이제 강사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강사와 학습자가, 교수자와 학습자가 있다. 그러면 실제 교수자의 역할을 많이 해본 사람은
아, 이게 정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드시겠구나라는 걸 또 아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학습자의 입장만 있었던 사람은 교수자의 입장을 안 해봤으니까 그걸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칭이라는 것은 반대로 입장을 바꿔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 전환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관점 전환을 시키는 것이 결국에 그러니까 와이프하고 계속 싸운다 그러면 싸우는 이유가, 우리 오은영 선생님이 요즘에 많이 하는 그 오은영의 그 프로가 있죠. 거기 이제 남편하고 이제 아내하고 나오는 그게 나오는데, 그러면 거기서 나올 때 보면 많이 하는 게 상대방의 입장이 바꿔서 이거를 많이 코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 또 달라지고,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그러면 또 달라지는 거니까 내 입장만 생각하다 보면 서로 싸우기가 쉽더군요. 근데 이제 반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또 다른 측면이 생기는 거니까, 그 코치가 먼저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고, 충고하기 전에 공감 그리고 이해가 중요하고, 열린 질문을 해라. 닫힌 질문보다 열린 질문,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알아차리고 신체, 감정, 환경적인 부분이 우리가 느낌을 아는데, 특히 잘 보세요. 동기와 역량이 있으면, 앞바퀴를 우리가 동기라고 하면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어떤 원동력이 되는 게 이 동기라면, 역량은 그 동기가 많이 가다 보면 역량은 자연히 그것들이 쌓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요 장면이 되게 중요한데요. 요거 한 장 찍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되게 여러분들 사진으로 하나, 요거는 오늘 코칭을 하시거나 커리어 코칭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인간의 동기의 근원을 좀 우리가 알아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적 동기와 외적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내적 동기라는 게 있으면 그 동기는 욕구도 찾아봐야 돼. 그 사람이 어떤 욕구가 있는지. 그 욕구가 생리적인 욕구,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지금 앉아 있었다 보면 이게 막 지금 화장실 가고 싶은 것 때문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이게 생리적 욕구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그리고 심리적 욕구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심리적 욕구가 이 육아적 욕구, 유사 욕구, 획득 욕구. 그래서 내가 뭐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사람이 있고, 누구랑 이런 강의를 들어왔는데 성취하는 것보다 누구 사귀려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육, 인맥 이거 만들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마다 다 친밀함이 중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권력을 갖는 사람이 더 중요한 사람이 있고, 각각 다 다르죠. 그리고 우리가 인지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인지라는 측면을 보면, 이게 불일치, 기대, 귀인, 자기, 그래서 요 인지적인 측면이 중요한 게 있고요. 정서적인 측면은 이 생물학적인, 그리고 인지적인, 그리고 기분, 그리고 감정이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를 다루지만 그 정서와 감정을 딱 분리해가지고 다루지는 않아요. 정서와 감정이라는 것이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것들이 같이 혼재돼서 반드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딱딱 무자르듯이 딱 잘라지는 건 아니에요. 정서랑 감정이라는 것이.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꾸 헷갈리실 거예요, 이게. 그리고 외적 사건이라는 것은 환경적 자극, 그 유인 결과, 그리고 사회적 맥락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어떤 조직에 가더라도 그 조직의 풍토가 있어요. 어떻게 생겼는가. 농협이라는 데 가보면 완전 공조직 같아요. 왜냐면 문서서부터 다 옛날에 그 사람들이 다 썼던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게 또 그 은행을 만들 때도 농협 은행 만드는 것도 그렇고, 조합을 만든 것도 그렇고, 농협 마트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이게 다 그 안에 있는 풍토가 만들어질 때서부터 있던 게 쉽게 안 변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봐야 되고, 관계 문화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동양의 정서는 크게 희노애락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걸 얘기했던 분이 이재마 선생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이 결국에 우리의 체질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자기가 감정이라는 거에 그 자체가 체질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희망을 너무 이제 하던 사람들이 또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노가 이게 많다 보면, 화를 많이 내다 보면 본인이 또 여러 가지로 이 몸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죠.
너무 슬픔이 많으면 그것도 문제이고, 또 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보는데, 자, 요거 체크해 볼게요. 자, 지금서부터요. 여러분들 보시고요. 다음을 체크해서 동그라미 가위표로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이라는 측면에서 사람을 많이 만난다 그러면 동그라미. 나는 사람을 만나는 걸 별로 안 한다 가위표. 중간에 세모하시면 안 돼요. 이건 강제 선택 기법이니까 둘 중 안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람을 많이 만난다 그러면 동그라미. 나는 조금 적게 만난다 그러면 가위표. 이렇게. 나는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다 그러면 동그라미. 나는 그렇게 민감하지 않다 가위표. 이렇게. 그래서 동그라미 개수가 인의 몇 개인지 체크하시고, 얘의 동그라미 개수가 몇 개인지 체크하시고, 지의 동그라미 개수가 몇 개인지, 의의 동그라미 개수가 몇 개인지를 체크하시면 인의 예지로 이게 나와요. 이게 인의 예지가 결국에 동양의 희노애락하고 같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면, 저는 이거는 이제 기업에서 워크샵 할 때 많이 쓰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게 짧게 해봐도 우리가 인사이트 얻을 수 있는 게 되게 많더군요. 자, 지금 해보십시오. 꼭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 하신 분들은 이 채팅창에다가 완료라고 하시고, 가장 많이 나온 게 뭐다라는 걸 이제 알려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아주 이성희 선생님이 되게 빨리 하셨네요. 예. 인이 높으시네요. 예. 인이 높으신 분이 측은지심이 높으신 분이에요. 측은지심. 그리고 이 인의 예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인입니다. 인이 높으신 분들이 아주 사람 관계도 잘하시고, 예, 예가 높으신 분도 있고요. 예, 좋네요. 이렇게. 자, 다 하셨나요? 넘겨도 될까요? 자, 넘겨볼게요. 그러면 자, 인 한번. 자, 우리 그 교수님인데요. 자, 교수님은 인이 높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데일 카네기라는 선생님이세요. 데일 카네기. 데일 카네기라는 선생님은 원래 그 YMCA에서 스피치 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스피치 하시는 분들을 코칭하시다가 본인이 깨달으신 게 뭐냐면, 어떤 사람 스킬을 가르쳐 줬는데도 이게 스피치가 안 느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느는가 봤더니, 이 사람의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깨달음을 얻고 그분이 이제 책을 쓰신 게 바로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을 썼고, 그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분의 이름도 바꿨다고 해요. 본인이 원래 데일 카네기가 아니었는데, 이게 이름을 카네기라는 철강왕 카네기가 있어요. 그분을 롤모델로 하고 본인이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본인이 어떻게 보면 가진 거는 많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면 엄청나게 발전하신, 어쩌면 자기 개발의 선두주자라고 볼 수 있는 게 데일 카네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카네기 연구소가 되게 이게 잘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측은지심이 많고 슬픔을 많이 느끼는 쪽이에요. 슬픔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남들하고 이게 슬픔을 같이 느낄수록 이 측은지심이라는 게 생기고, 측은지심이 기반으로 리더십에서는 긍휼이라고 해요. 긍휼. 내가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거를 좀 잘 느끼고 내가 공감해야 되는데, 그런 공감력이 되게 높은 사람들이 인이 높아요. 그래서 옛날에 군자가 제일 중요한 것이 인이 높은 사람이 군자가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좋은 면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우리가 좀 좋은 면만 얘기하지 말고, 또 나쁜 면은 뭐냐면, 이제 사기를 많이 당해요. 남들 많이 도와주다가 결국에 이제 사기를 당하거나, 또 업앤다운이 좀 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슬픔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또 이게 우울하게 이제 빠지거나 이런 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또 약간의 장단점을 좀 갖고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인이라는 게 높은 분이 계시고요. 또 여기 보면요,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게 이강용 선생님은 지금 인의 예지가
인의 예가 6점이잖아요. 그리고 지가 3이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지가 3이라는 게. 이강현 선생님은 어떻게 소리 킬 수 있나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이 지가 좀 약하고 나머지들은 거의 같은 건데요. 네. 인의 예시가 그렇고 지가 약하다는 것이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지가 약하다는 건 이 지는 시비지심, 즐거움, 그리고 에비 토플러 여기는 뭐냐면 본인이 무슨 취미가 있으세요? 예. 어떤 취미가 있으세요? 사진 찍는 거 좋아합니다. 아, 사진 찍는 거. 네. 사진을 찍는 거를 누구한테 교육을 받거나 누구랑 같이 하시나요? 어, 예전에 사진 동호회에서 활동했습니다. 아, 지금은 뭐 휴대폰 카메라로 뭐 가끔 찍을 정도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 지가 낮다는 것이 나에게 아주 중요한 건데요. 이 지가 네. 낮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미래에 대해 불확실한 부분을 뭔가 도전을 잘 안 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좀 그런 편인 것 같네요. 그러면 사실은 내가 나중에 베네핏을 많이 얻기는 쉽지 않죠. 오히려. 뭐 좋게 말하면 낙천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지라는 것이 십이지심이고, 이 십이지심이라는 게 뭐냐면, 뭐가 좀, 나름대로 또 따지고, 또 그 안에 또 뭔가 미래에 대한 이 지라는 것이 지혜라는 지자인데요. 여기는 네. 즐거움이 있고, 요즘에 여러분 많이 얘기하는 게 덕업일치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네. 덕업일치가 많이 되는 사람이 지가 높아요. 어, 이 사람은 이게 돈이 되지 않더라도 그것들을 즐거움을 추구하고 이 엘빈 토필러도 뭐 자기가 그거 무슨 해가지고 그거 큰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어요? 다 그냥 자기가 흥미가 있으니까 또 그거를 연구하셨던 거고 그게 미래학이라는 게 나중에 완성된 것이 그분이 어떻게 보면 뭐 박사 학위를 갖고 있어가지고 뭐 엘빈 토필러가 하게 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그쪽에 관심이 있고 그거를 완전 덕업일치를 하신 거죠. 덕업일치를. 저거 밀치. 덕후가 돼서 완전히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본 거예요. 그 사진이라는 부분을 정말 내가 그 부분을 조금 더 많이 그쪽에 이제 즐거움을 추구하시고 좀 더 이런 부분이 될수록 나중에 나에게 그 사진이라는 것이 나에게 순수한 욕구라고 그래요. 코칭에서는 그거를. 순수한 욕구가 더 많을수록 나에게 피난처가 생기고 그리고 내 안에 결국에 현실적인 것을 돌파할 수 있는 큰 에너지가 생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해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거를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적게 나온 걸 가지고 이건 왜 그러냐면 세 개가 이렇게 나오고 하나가 적으니까 그 적은 게 어떤 의미인가 그거를 좀 우리가 확인할 때 이런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강현 선생님 지금 얘기하면서 좀 깨달으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이강현 교수님. 글쎄요. 약간, 뭐인가 이게 그러니까 지가, 지라는 그 덕목에서 뭐인가 일단은 좀 수긍이 되지고요. 네네. 말씀에 수긍이 되지고 일단 낙천적이라고 제 스스로가 느끼면서도 뭔가 감춰진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제 제가 여기 정확하게 표현을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대로 그런,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거니 이게 뭐 아주 정확하지는 않죠. 이 체크리스트도 몇 개로 체크한 거기 때문에 이게 아주 뭐 100% 이게 옳다, 적다 이런 건 아니고 나에 대한 하나의 방향성을 좀 알아보는 그런 걸 간단히 해보는 거니까요. 교수님 네, 이렇게 같이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우리가 해석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윤성의 우리 코치님, 네, 소리 키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어떻게 나오셨어요?
저는 인지가 7개고 의예는 5개입니다. 예, 인지가 높은 이유는 뭘까요? 네, 뭘까요? 여기에 있는 말들이 저하고 맞던데요. 그래서 이게 높다는 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인이라는 것은 측은시심이나 슬픔, 이 데일 카네기가 높은 사람들은 필링이 높다는 거예요. 필링. 다른 사람들하고 필링을 많이 하고, 그리고 업앤다운이 있고,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관계 중심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예요. 관계. 음, 그 지가 높다는 거는 또 호기심이 많다는 거예요. 음, 미래에 대한 생각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미래에 대한 준비, 그리고 자기가 내가 이게 즐거움을 추구하는 데는 누구보다 뛰어나다. 근데 이걸 너무 추구하다 보면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현실적인 게 떨어져요. 이 지가 높은 사람들이 또. 아, 그 호기심은 많은데 이게 잘못하면 이제 즐거움만 추구하다 보니까 현실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거지 또. 아, 그래서 인과 지가 높은다는 거는 사실은 예와 의가 높은 거는 예가 높은 사람들이 보통 조직에 많이 들어가요. 음, 조직에 이제 공무원 조직이 엄청 많아요. 이거 해보면. 내가 공무원 조직도 많이 가거든요. 근데 예가 높은 사람들이 이거 시간 관리를 되게 중요시해요. 이분들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느냐. 그리고 사양지심, 내 거 아닌 건 노리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 안에 내면적인 기쁨을 되게 중요시해. 외면으로 드러난 것보다. 이게 피터 드러커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그 의가 높으신 분들은 이 불의를 보면 이걸 못 참아요. 분노가 되게 높고, 그리고 워렌 버핏 이 팩트냐 아니냐, 사실이냐 거짓이냐 이걸 되게 중요시 봐 이분들은.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들 어떻게 네티즌 수사대를 동원해서라도 저 사람을 끌어내야 된다. 이게 의가 높으신 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막 카페도 만들어가서 뭐 타지노 카페 만드신 분들이 있죠. 다 의가 높으신 분들이야 다. 돈 되는 것도 아닌데도 가서 엄청나게 잘못한 거 벌 받아야 된다. 이게 되게 높죠. 그러니까 이게 각각 갖고 있는 감정에 따라서 우리 소통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알면 사실은 내가 다른 사람하고 할 때, 저 사람은 왜 이 부분을 중요시하지?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훨씬 더 이게 도움이 될 수 있죠. 우리 윤성혜 코치님 저하고 얘기하면서 조금 이게 느낌이 있거나 뭔가 이렇게 깨닫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게 들으니까 인지가 높은 게 실제로 맞는 것 같고, 또 의예도 아주 낮은 건 아닌 것 같고, 또 얘가 저 이런 면도 또 있는데 이런 면도 있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조금 더 높은 쪽을 제가 택해서 뭔가 평소에 선택을 하고 생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잘 읽으신다. 조직에서는 이 네 가지 파트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지라는 쪽은 기획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하거나 전략을 세울 때 즐거움을 추구하고 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는. 근데 얘라는 것은 그걸 시스템화하고 그거를 프로세싱을 하는 곳이더라고요, 여기는. 그리고 돈을 따지고 뭐 예산을 하고 이 현실적인 걸 이거 따지는 사람은 의야, 의. 그리고 인이라는 것은 그거 소통하고 서비스하고 AS하고 이런 쪽이죠. 근데 내가 조직을 운영하는데 만일에 인의 예지가 잘 안 돼 있다. 하나만 무너져도 의가 무너졌다 그러면 나중에는 일을 잘 해놓고 돈은 못 벌고 있어, 지금. 근데 지가 만일에 문제가 됐다 그러면 나는 우리 일 잘하고 있는데 기획을 안 하니까 새로운 일거리가 없을 가능성이 있죠. 얘가 없으면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나중에 전체 프로세스가 이게 잘 돌아가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인의 예시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게 하나의 프레임으로 우리가 보기가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조직을 볼 때도. 그래서 우리 조직이 너무 한쪽으로만 가는 게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 채용할 때도 문제가 되는 게 한 조직에서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잖아요. 그러면 그 조직이 좋지가 않아요, 사실은. 왜냐면 여러 사람들이 골고루 있어야지 사실은
각각의 강점을 잘 발휘할 수 있는 다양성을 확보하려고 세계적인 기업들이나 이런 좀 다양성을 확보하려고 굉장히 중요시 보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똑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쉬우니까. 그러면 조직의 사실은 창의성이나 조직이 발전하는 부분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고착화되고. 그래서 우리가 인의 예시 소통을 통해서 제가 기업에서 많이 강의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각자 자기 거를 좀 찾아보고 그리고 내 안에서 내가 어느 쪽도 이렇게 높고 어느 쪽은 좀 낮구나. 그러면 내가 전체적인 시스템 안에서 어떤 부분들은 조금 내가 고려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이 간단한 체크지만 이 체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이 감정이라는 부분이 내가 골고루 감정을 알수록 뭐가 도움이 되냐면 나하고 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나의 그 그릇이 훨씬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정서나 우리가 감정을 더욱더 많이 느껴야 되는 게 내가 민감한 감정은 내가 잘 느끼지만 내가 민감하지 않은 감정들이 많더군요. 근데 그거를 내가 많이 느낄수록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깨달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도원 선생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이렇게 진단을 해보니까 일단 저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게 되고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저는 인이 제일 높은 쪽으로 나왔는데 다른 부분도 좀 의나 예나 지도 좀 균형 있게 또 이렇게 좀 개발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상담이나 코칭 쪽으로 이렇게 가시는데 인이 높다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서 측은지심을 안 갖고 있으면 그들과 공감하기가 어렵잖아요. 측은지심이 있다는 거는 되게 중요한 거니까. 또 남성인데 사실 인이 높으니까 그게 더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사실은. 여성은 어느 정도 이 필링이 높게 좀 갖고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특히 남자들이 우리가 인을 좀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시는 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의 예시에 대해서 간단히 우리가 좀 봤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네. 그 슬픈, 기쁨, 즐거움처럼 지금 여기 감정이 적힌 것은 나를 움직이는 주된 감정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 분노가 봐야 조금 돼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예를 들어서 인이라는 것은 이 슬픔인데 이 슬픔이라는 부분도 이 기쁨과 슬픔이 반대 감정이잖아요. 근데 이 슬픔이라는 것은 결국에 내가 나에 대해서 슬픈 것도 있지만 누군가하고 공감할 때 슬픔을 갖고 있다는 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사람의 그 측은지심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도 이 측은지심 안에 슬픔이 내재돼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막 안 좋은 상황을 했는데 내가 그거를 좀 이 슬픔을 갖고 있는 사람은 쉽게 그 감정에 동질감을 느끼고 잘 이렇게 감정을 느끼려고 하는데 그러지 않고 슬픔 감정에 약한 사람들은 그 감정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잘 들여다보지 않겠죠. 그 반대로 여기, 네? 분노를 어떻게 봐야 될지 좀 분노도 헷갈려요. 아까 이 분노가 나오는 게 의를 갖고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얘를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이 정의롭지 못한 일을 했다. 거기에 이제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의라는 것은 바로 이게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이 있는데 그 가치관을 이렇게 어긴 거야, 이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그 분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냥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일 이 의가 높으신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게 사실인데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막 주장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그거를 또 밝혀내려고 굉장히 치고 들어가서 그거를 또 밝혀내려고 하는 거죠. 아까 카지노 얘기를 좀 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각자 이 워렌 버핏 선생님 지금 표정 보면 여기도 지금 이 표정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보면 그리고 이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걸 끝까지 본인이 물러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핵심 감정, 핵심 정서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그래서 정서하고 감정이라는 것은 혼재해서 많이 쓰다 보니까요. 그거를 딱 이렇게 분류하기는 좀 어려워도 이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슬픔도 그렇고 기쁨, 이건 내면적으로 본인 거 잘 신경 쓰는 거고 이 즐거움은 이게 밖으로 자기가 이제 행동으로 그리고 호기심이 많은 쪽의 부분으로 볼 수 있어요. 조금 도움이 됐을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핵심 정서, 그 다음에 반대 정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분노를 느끼는 사람이, 갖고 있다. 그러면 그 분노를 좀 잠재우기 위해서는 어떤 반대 감정이 뭐냐 물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슬픔이다. 그러면 슬픔의 반대는 기쁨,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감정은 절대적이거나 정서는 절대적이진 않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어떤 사람에게 두려움의 반대는 뭐냐? 그럼 어떤 사람은 용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각자 상대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예를 들어서 좀 가볼게요. 자, 요거 한번, 요거 그림 하나 보고 갈게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정서 심리학자가 얘기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로버트 플리츠키라는 선생님이 8가지로 나눴는데 저희 카드를 만들 때 이분을 만나지 못했으면 저희 카드가 못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이 로버트 플루치기라는 선생님도 8개로 얘기했고 동양에서도 히노에라 구의 오욕이라고 해서 8정이라고 얘기하고 7정 8정이 있었는데 이게 같이 딱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충분히 우리가 구조화해서 만들 수가 있겠다. 근데 이제 동양적인 접근법하고 서양적인 접근법이 이렇게 딱 맞는다는 게 참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여기서 우리 윤성애 코치님이 지금 하나의 감정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 이 정서 중에 그냥 선택할까요? 어떤 거요? 그냥 선택하면 되나요? 예, 아무거나 제가 선택해 보세요. 이 중에 아무거나 미움. 미움. 자, 네. 미움 한번 읽어 주실까요? 거기 써 있는데. 미움의 정서는 자신의 틀과 다른 행동을 할 때 싫어하는 감정이 움직인다. 미움이란 어떤 사람의 모습이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눈에 거슬리는 감정을 말한다. 저 요즘 이런 거 있는데. 도전보다 질서를 지키는 마음결이다. 언제나 균형적인 삶을 추구해 행동하기 전에 심사숙고한다.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으며 효율적이고 성실하다. 자연적인 것을 좋아해 탁 트인 공간과 자연 소재 제품의 매력을 느낀다. 주변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 지나친 조심성을 가진 자신을 되돌아보고 변화를 받아들인다. 자, 이게 색채 심리하고 좀 연결시킨 건데, 미움은 초록색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자꾸 나이를 먹을수록 더 미움의 감정이 더 많이 올라오실 거예요. 왜냐면 더 확신을 갖게 되죠, 자기 삶에 대해서. 그러면, 저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그 관계를 좀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좀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가 인생 절반이 넘으면서 책들을 읽어보면 대부분 인생이 이제 관계를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그게. 그러면 자기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옛날만큼 많은 사람을 만나기 어려운 거야. 이제 점점점. 그래서 그것들이 이 미움의 감정하고도 아까 얘기한 게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이 사람을 계속 만나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이게 이제 미움의 감정인데 그거를 이제 조금 성숙한 사람은 그 애니어그램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거슬리는 행동을 하는 그 모습이 결국 나다. 내 모습이지 아니면 그게 거슬릴 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이 나에게 자꾸 이렇게 민감하게 나오는 이유가 내가 그런 적이 있거나 내가 지금 그러거나 그래서 그게 저게 좀 자꾸 투영이 돼서 나에게 보이는 거거든요. 내가 이제 우리 아들에게 되게 민감하게 얘기하는 게 내가 어렸을 때 저래가지고 힘들었는데 이게 자꾸 나오는 거죠. 이게 투영이 되거나 투사가 돼서.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우리가 알아보는 것도 되게 감정이라는 것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도원 선생님 하나만 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하나만 선택해 보세요.
네, 저는 희망. 희망 한번 어, 읽어주세요. 네. 희망의 정서는 겉으로 침착하고 차분한 모습으로 어려운 일도 수월하게 처리한다. 희망이란 앞일에 대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간절한 감정을 말한다. 상황에 따라 참신한 상상력을 발휘하는 마음결이다. 빠른 결단과 행동으로 장애물에 대처하는 모습과 편안한 대화 방식은 인기 요인이 된다. 뛰어난 통찰력을 지니고 있어 자신의 목적이나 방향의식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반영시킬 수 있다. 너무 영적인 면에 치중하기보다 현실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한다. 이 중에서 좀 와닿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희망이라는 걸 읽어보시면서. 아, 예. 저는 좀 이 설명을 읽으면서, 어, 처음에 나온 게 이제 희망을 가지려면 좀 겉으로 일단 침착하고 차분한 모습이 좀 있어야 어려운 일도 좀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첫 번째 문장이 좀 네, 마음에 와닿습니다. 네. 네. 그래서 희망이라는 감정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희망이 사라지면 그때서 절망이 오더라고요, 사람은. 반대로. 그러니까 절망이라는 것은 내가 앞을 못 볼 때 절망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희망이라는 것은 앞을 보기 시작하고 비전이 생기면 희망이라는 게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사실 커리어 코칭이나 진로 코칭 그리고 우리가 진로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늘 희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희망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감정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첫 번째가 정서를 표현하도록 도와줄 때 감정에 이름을 붙이거나 정서에 이름을 붙일 수 있도록 하게 되면 불확실한 감정이 명료화되어 논의가 쉬워지고 대체가 쉬워진다. 그래서 감정의 이름을 제대로 붙이려면 3단계에서 충분히 들어주고 공감해야 된다. 성급하게 감정을 단정 지어서는 안 되고 자기 언어로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그 사람이 희망이라고 얘기할 때 그 희망이라는 걸 받아와 가지고 코칭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코치가 먼저 너 이런 감정 느꼈지? 라고 하면 안 되고 그 스스로 본인이 오늘 이렇게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윤성의 코치님 한번 소리켜 보시고 오늘 지금 여기까지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감정이 느끼세요? 감정, 저의 감정은, 이렇게 자기를 해보는 느낌, 이런 것도 감정일까요? 네, 괜찮아요. 그냥 말씀하셔 보세요. 이렇게. 예. 네, 저를 돌아보게 되고, 네, 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지금. 그 돌아보는 감정이 감정으로 따지면 이렇게 두 가지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후회. 후회라는 감정이 돌아볼 때 나오는 감정 중에 후회라는 감정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가 내가 현재에 집중해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미래로 가는 희망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감정이라는 걸로 그 상황이 있고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게 왜 중요하냐면 가트만 박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느끼는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감정이라는 문의 손잡이를 만들어준다. 그러면 우리가 감정의 문을 열려면 손잡이가 있어야 되는데 손잡이를 못 잡으면 감정의 문을 열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코칭하실 때 좋은 방법이 이름을 한번 붙여보세요. 감정에 대해 본인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감정인지 한번 이름 붙여. 나 지금 너무 힘들고 답답해요. 답답함이라는 거를 본인이 얘기함으로써 지금 우리가 답답함을 열 수가 있어요. 근데 답답함이라는 걸 얘기를 안 하면 그리고 답답함이라는 걸 얘기함으로써 본인도 이거 누구 앞에서 얘기 못했더니 답답하다는 거. 근데 코치 앞에서 답답하다는 걸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답답함이 좀 해소가 돼요. 감정만 얘기하는 것만 해도 사실은 해소가 돼요. 그리고 그걸 또 이제 실제 구체적인 방법으로 찾아가면 훨씬 더 그 시간이 되게 좋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우리 이름을 붙이는 거 그것만 해봐도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윤석현 선생님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이렇게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서 수업을 하고 지금 정서 코칭 우리가 받고 있는데 이거를 하면서 본인의 감정은 어떠세요, 지금?
세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요. 후회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벅차다 할 때 벅참이 벅차다.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희망이 생겼어요. 이렇게 세 가지 감정이 조금 듭니다.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아, 네, 제가 조금 최근에 계속 부딪히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부딪히고 있는 그 사람과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구나라고 하는 이런 후회하는 감정 같은 거, 네, 그 사람 그런 후회하는 감정이 들었고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일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걸 생각을 할 때 조금 벅차요. 이렇게 벅차다라는 느낌이 있고 그런데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 또 좀 어쩌면 잘 풀릴 수 있겠는데라고 하는 약간 기대감이 좀 생겼어요. 이렇게 풀면 생각보다 좀 잘 풀릴 수 있겠는데 그래서 희망이 또 조금 보이고 이렇게 세 가지 감정이 듭니다. 네, 좋은 오늘 인사이트를 얻으셨네요.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자, 그래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코칭하는 것이 코칭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코칭을 해서 그 사람을 바꿔주겠다라는 걸 내려놓으시는 게 코칭의 첫 단계인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뭔가 해결 제시를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잖아. 그러지 마시고 좋게 지내세요. 뭐 이렇게 조언을 해준다든지. 근데 그거 자체가 오히려 그 사람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뺏어버릴 수가 있다.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윤성혜 코치님이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얘기해 보시는 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여기 두 번째 꼭 기억하세요. 요거 한번 읽어 주실까요? 윤성혜 우리 코치님. 무엇과 어떻게로 적절한 질문을 하라.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가 좀 이제 잘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기했는데 내가 그걸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엇을 해보겠어요? 지금 대답하면 될까요? 네. 일단 가볍게 생각하지는 말고 계속 진지하게 생각은 하되 그 사람의 의도가 나쁘지 않았다는 거는 저도 알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의도를 제가 인정을 해주는 걸로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네요. 잊어서부터 이제 내가 뭐 행동을 하기보다 그 사람 자체를 인정하면서 시작하자. 처음 스타트 되게 좋은데요. 두 번째 또 다른 방안은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면서 시작하고 두 번째는 너가 틀렸고 내가 잘했다, 내가 맞았다라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부분에서 서로 조금 맞지 않았으니 너무 너무 정면 돌파하지 말고 조금 쉬었다가 가자. 이렇게 정면 돌파를 하지 않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얘기신 것 같고요. 세 번째. 자, 세 번째 하나 더 할 수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 더 할 수 있다면, 저도 기대 심리를 조금 낮춰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와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윤영동 코치님 덕분에요. 자, 그런 게 오늘 이렇게 얘기했네요. 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금 나름대로 이렇게, 얘기하기 전과 얘기 후 뭐가 달라진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얘기하기 전에는 제가 좀 사로잡혀 있었어요. 지금의 프라블럼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줌에 들어오기 전까지, 켜기 직전까지도 좀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사로잡혀 있어서 소화도 안 되고 그랬는데, 잠깐 오늘 조금은 그냥 잠깐 놓고 잠을 자도 되겠다. 내일 돼서 그 문제를 생각하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와우, 너무 좋네요. 자, 이제 우리가 처음에 내가 감정이 이제 부정적인 감정은 어떤 감정이었어요? 좀, 맨 처음에 적었던? 예, 네, 부정적인 감정 중에서 분노가 있었습니다. 분노. 분노의 반대 감정은 뭐죠? 분노의 반대 감정은,
차분함, 안정감? 안정감. 어떤 네. 의미에서 안정감을 선택하셨어요? 분노일 때의 상태는 이렇게 상기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막 여기가 뜨겁고 상기가 됐다면, 음, 안정감은 색깔로 얘기하자면 약간 파란색으로 좀 이렇게 차분하게, 그래서 분노는 조금 상기됐다면, 안정감은 조금 차가우면서도 편안한 차가운, 이게 반대 같아요, 저한테는.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 하셨더라고요. 만일에 진짜 내가 윤성의 코치님하고 이제 코칭을 한다고 그러면, 아, 이 사람은 안정감을 중요시하는구나라는 걸 오늘 알게 됐어요, 제가. 그럼 다음에 코칭할 때도 안정감 있는 코치로서 내가 가야지 신뢰로운 코치가 될 거예요.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부정적인 측면을 통해서는 사람을 바꿀 수는 없어요. 반드시 부정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긍정적인 측면으로 가야지 사람의 행동이나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질문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긍정적인 것만 너무 얘기한다. 그러면 긍정적인 것만 얘기해서 너무 긍정적인 쪽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긍정의 함정에 빠질 수 있고, 이 사람은. 그러면 반대 감정을 또 물어보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지금 희망만 너무 희망차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희망의 반대는 감정은 뭡니까? 그럼 뭐 절망이다. 그러면 절망에 내가 빠졌던 때는 언제냐? 과거를 들여다보고 그때처럼 지금도 내가 잘못하면 또 절망에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것만 상기시켜도 그 코칭은 되게 좋은 코칭적인 프로세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반대 감정을 물어주는 것만으로도 좋은 코칭이 될 수 있다. 근데 반대 감정 우리가 물어보지 않고 그냥 감정만 공감하고 끝내는 코치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인식이나 프레임을 어떻게 보면 전환시켜주지 못하고 그냥 끝나는 코칭이 되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수준이 좀 낮은 코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은 전환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 배우신 거는 반대 감정을 꼭 물어보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는 거 되게 중요하겠다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제 비가 올 때는 우산이 필요한 것처럼 이 보나트 정서 우산을 써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감정이 얘기하면 반대 감정을 자꾸 쓸 수 있도록 도와주면 자기가 우산을 피고 자기 스스로 어떻게 보면 노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셀프 코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게 정서 우산이에요, 우산. 정서 우산은 반대 감정을 읽어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렇게. 딱 정확하게 반대는 아니고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데 조금 안내, 자기가 못 찾는 사람들한테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약간 가이드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즐거움을 좀 찾는 사람들 즐거움, 분노가 사랑으로도 갈 수 있고 분노가 즐거움으로도 갈 수 있고 기쁨으로도 갈 수 있고 여기 이제 안내 어느 쪽으로 가려고 하냐. 그래서 뭐 미움이 있는데 미움의 반대는 뭐냐, 뭐 사랑이나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것처럼 좀 본인이 잘 못 찾는 사람에게 이제 가이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측면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 건데요. 마지막 정리할 때는 이제 기분이 어때가 점수를 매겨보는 거예요. 오늘 윤성혜 코치님, 그러니까 처음 들어올 때의 감정의 점수를 한번 매겨보고 오늘 지금 현재 점수를 매겨보는 거예요. 감정의 변이를 좀 보기 위해서 처음에 들어올 때의 나의 감정은 어떤 상황이라고 하셨었죠? 처음은 조금 피곤하고, 복잡하고 좀 무거운 상태가 조금 있었고요. 10점 만점에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정도였어요? 6점이었습니다. 6점이었고, 그리고 지금 상황은 어때요? 이제 우리가 마무리하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은 9.3점입니다. 9.3. 어떤 의미에서 9.3 점수 주셨어요? 일단 조금 무거움과 복잡함이 약간 심플해져서 좋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때가 피곤했는데 지금 시간이 늦었는데 더 피곤이 좀 풀리면서 약간 쾌적해졌어요, 오히려. 에어컨이 잘 나와서 그런가 쾌적해졌어요. 네. 그래서 감정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끝내지 말고 척도 질문 써보는 것도 좋아요. 만약 척도 질문 써보니까 6점에서 지금
이제 9.3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그 수치화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우리가 빠르게 접근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을 할 때 정서 인식을 토해주는 이런 10가지 질문들, 어렸을 때에는 어떤 질문이 있었고 뭐 어떤 질문이 있었냐 이런 질문들을 좀 해보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늘실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뭐 배웠던 거, 그리고 내가 오늘 느꼈던 거, 그리고 내가 집에 가서 좀 연습해보고 싶은 게 있다. 실천할 수 있는 거, 배늘실. 여기서 배늘실을 많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이도훈 선생님 한번 소리 켜보시고 오늘 내가 배운 게 하나 있다면 어떤 게 있다 하나, 그리고 나는 어떤 거 느꼈고 난 집에 가서 이거 좀 실습해보고 싶다 이런 거 좀 얘기해 보세요. 네. 우선 오늘 그 정서에 대해서 뭐 제가 예전에 좀 알고 있었던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또 좀 깔끔하게 다시 한번 다 정리해서 되게 좋았다. 이런 게 좀 배운 것 같고요. 그리고 화면이 넘어와서 중간에 두 개가 남았는데 그리고 그 다음이 뭐였죠? 죄송합니다. 제가 느낀 거, 화면보다 느낀 거. 네? 느낀 거. 느낀 거. 예. 느낀 거는 이제 제가 커리어 코치로서 직업 상담사로서 그러니까 저기 대표님께서도 강의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제대로 커리어적으로도 도우려고 해도 심리 상담이 아니더라도 우선 마음이나 이런 감정 정서를 잘 이렇게 좀 다룰 수 있어야 내담자를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겠다. 이런 게 좀 많이 느껴지고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실천은 좀 오늘 이렇게 배웠던 이런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앞으로 이제 상담이나 컨설팅 할 때도 좀 이런 정서나 감정도 많이 신경 쓰면서 활용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고. 와,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최원재 선생님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제 정서에 대한 코칭을 오늘 이제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